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도중학교의 김석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마이크는 다 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다 키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카메라 다 키시고,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카메라 다 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출첵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맨 처음에 이제 학생들,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학생들이에요. 저는 이제 선생님 역할이고. 그러면 맨 처음에 채팅창에다가 출첵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러면 이 그 줌에 그 채팅창에 출첵이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닫으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출석 체크 이제 기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제 야 이거 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마이크 꺼놓거든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꺼놓고 일본 나가면 이게 성격지역에서는 사람이 줄지 대답을 못하니까 채팅창에다가 자 않고 20분이 실습해서 정도밖에 되지 있니 그러면 오케이 버튼을 눌러 이제 오케이를 입력하면 이제 쭉 막 올라와요. 않으시면 그때 이제 확인하고 다음 이게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못 쫓아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2학기 때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위견 대표님에게 얘기 듣기로는 그 공교육 아이들을 가리키는 방과후 학교 강사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구성 그 수강 대상자가 이제 그렇다 구성원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화상으로 학생들에게 1인 1 교구를 지급하고 외부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그 활로를 한번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접 그 교구를 이제 저희 학교가 인천 송도중학교인데 그러니까 인천은 안 붙어요. 그냥 송도중학교예요. 근데 다들 좋은 데 있다고 진짜 좋은 데서 근무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고 마는데 저희는 이제 송도중학교는 인천항 옛날 그 도크식 인천항 이렇게 4시간에 배우셨죠? 그 항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뚱 하고 백고동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바로 항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여객선 기둥이 보여요. 수업하다 보면. 근데 되게 안 좋은 동네여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그 공동화되면서 학급 수도 줄고 학생들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중국 출신의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되니까 그러면 뭐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의 학교 아이들이나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뭐 능력이 특출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저도 4시 40분에 칼퇴근 하거든요. 네, 칼퇴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쓰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노하우를 어 이렇게 전수해 드리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희 정보교사의 그 보조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이들 교육을 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의 방과후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제 이제 공교육의 노하우를 같이 이제 전수를 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같이 발전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거든요. 왜냐면 정보 교과가 지금 현재 메인 핵심인데 정보 교과도 그렇게 그 포지션이 위태위태해요. 아직 필수 교과로 이제 주당 1시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과후 쪽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이게 이제 저변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판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육 교사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학교도 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교육의 보조 역할을 하는 방과후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캠프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로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선은 한 10분, 20분 정도를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뭔지, 그다음에 방향성과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대부분 이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 시대 때에 그 화살을 만들고 화살 쏘는 방법을 획득한 인간이면 그 그룹이나 부족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스페셜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산업 쪽에 있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니까 이 초, 중, 고등학교 일반계 보편교육에서도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도구가 컴퓨터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지컬 컴퓨팅 같은 이런 도구, 할로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보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문법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교육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이 짜져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 문제 해결력에 해당하는 핵심 기능이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해서 CT라고 부르는데 이 CT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CT는 좀 어렵다 보니까 연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제껴버리고 수학처럼 원래 수학 교과도 어떤 의미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공식 이제 수학적인 문자와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추상화시키고 구조화시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수학도 학교에서는 이미 문제화되어 있는 추상화되어 있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이면 z가 얼마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만 왕창 풀게 만들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흘러왔어요, 정보도. 프로그램을 야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짜보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어떤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그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대신맨이거든요. 근데 그 대신맨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변형해 줘요. 그 변형한 문제를 이제 컴퓨터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해결해 라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임의의 문제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 주는 과정이 CT예요. 그 과정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의의 문제를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이제 구조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자료에서 정보를 뽑아내요. 그 뽑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요소를 뽑아내는 거죠. 컴퓨터한테 아주 문제를 해결을 시키려면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단순화되면 알고리즘을 짜게 하고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 만들어낸 게 끝이냐? 아니죠.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로 원래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되나 안 되나. 안 되면 피드백을 다시 가는 거죠. 다시 수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애들이 배워요. 그 과정 중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뭐 사회도 배우고 이러면서 문제 해결력이 높아져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는 동아리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한 6, 7년 정도 됐죠. 근데 1학년 때 들어와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3년을 활동을 시켜요. 완전 무지랭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가리킨다기보다도 독학을 시켜요. 책 던져주고 그다음에 이거 해라.
그러면 뭐 이제 동아리 방에다가 라면 잔뜩 쌓아, 컵라면. 그러면은 그냥 라면 먹으러 와요. 점심에 밥 먹고 또 와가지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앉았어. 근데 그거 욕하면은 이제 동아리에 애들이 안 오니까 그냥 우선은 라면으로 꼬셔요. 그 다음에 자기 실 만들어주고, 그럼 지네끼리 와가지고 수다 떨고 놀고 막 개판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이제 야, 좀 있으면 송우제 학교 축제 있어, 뭐 대회 있어, 그럼 이제 준비해야 돼, 아이디어 갖고 와. 뭐 그때서야 이제 애들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그냥 허접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야, 이 기능 추가해봐, 이 기능 추가해봐, 이 기능 추가해봐.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완성이 돼요. 그럼 그 완성된 걸로 이제 학교 축제에 전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인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같은 데다가 전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거죠. 정보올림피아드, 뭐 한국 뭐 융합기술축전, 뭐 코드페어, 인천 그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뭐 메이커톤 대회, 그런데 내보내면 이제 가서 대상 받아오고 장려상 받아오고 교육감상 받아오고. 그러면서 송도중학교의 이 소프트웨어 이쪽 동아리가 이제 유명해졌나 봐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동아리 때문에 저희 학교로 와요. 그 전에 이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되게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안 온다고. 우리 학교 학급수 계속 줄겠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쨌든 대회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자랑할 그 장은 마련해 주셔야 돼요. 방과학교 활동을 하시더라도.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만들고 그냥 뭐 문제 해결해 보고 그냥 땡치고 그럼 애들이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스마트 휴지거리. 휴지를 많이 풀어다 쓰면 삐 소리가 나고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죠. 자동 창문, 공지 받아라. 블루투스로 1번 누르면 4번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라고 MP3에서 재생되게 만드는 거죠. 헬로 인공 춤추는 거. 사각 인싸 이거는 이제 서브 모터 달아가지고 막 춤추는 거. 그다음 오토가스 자동 전원 차단 장치, 스마트 그래프, 홈 오토메이션, 층간 소음 차단기, 문자 전송기, 카드 홀더, 스마트 시스템, 땡큐 저금통, 뭐 신호등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 창작품을 만들어요. 맨 처음에 우드락으로 만들게 시켰는데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골판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그 메이크 브릭에서 레이저 박스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싸게 준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 샀는데 아 이제는 아이들이 저는 이제 3D 프린터는 안 써요. 왜냐면 애들이 그 알맹이를 할로코드라든가 아두이노로 만들고 그 껍데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3D 프린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육 그에 투입하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골판지 주고 칼, 자, 풀, 글루건 줘버리면 그거 가지고 알아서 지네가 만드니까. 근데 이제 그 껍데기가 예쁘지가 않죠. 중학교 남자애들이 만드니까. 그래서 레이저 박스 가지고 레이저 커팅해서 만들면 껍데기가 엄청나게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라면 마음대로 먹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와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편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요 밑으로 애들이 이제 여기 원래 여기도 창고였었어요. 동아리 연구실이. 이거 싹 치워버리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 지네들이 와서 이제 그 막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축제 때 전시하면 선생님들이 와서 야 중학생이 이런 걸 만들어? 이러면서 이제 하고 각종 대회 내보내고 메이크업 헤어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서 상 받아오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런 캠프 같은 것들도 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교사 교육을 하게 되고 전국 단위에서 선생님들을 가리키거든요, 저희는. 예.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맞아요. 예.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알아서 하게끔 애들이 와야 돼요, 우선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중학교는 송도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음,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레벨의 동아리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따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풀어드릴.
예. 보따리는 많은데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대세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도 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쉽게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신맨이 더 스마트한 대신맨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추가가 될 건데 지금 중국의 그 메이크블리 그 할로 코드 만드는 회사가 제일 앞섰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 15년부터 엠블럭을 썼거든요. 엠블럭 3 때부터. 그때 뭐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엔트리만 쓰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엠블럭 썼었어요. 엠블럭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교육하고 블로그로 쉽게 쉽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엠블럭 쓸 때 욕 많이 먹었죠. 왜 중국 거를 갖다 쓰냐. 뭐 한국 거 엔트리 쓰지. 근데 엔트리는 뭐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래서 안 하고 엠블럭 계속 쓰다가 이번에 또 엠블럭 5 업데이트 되고 거기다 인공지능 붙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리더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워낙 솔루션이 좋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엔트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붙이려고 저 김세호 쌤하고 저하고 이제 자문 좀 해달라고 한번 불렀었어요. 갔더니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에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줬는데 아직 엔트리는 좀 멀었죠. 좀 더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엔트리를 많이 쓰니까 예, 엔트리도 발전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엠블럭 5가 그 거의 플랫폼화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제일 발전한 것 같아요. 그 낮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예.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페어도 뭐 2018년, 19년 계속 나갔으니까. 그래서 좋은 조언을 해줘도 잘 못 알아먹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 전문가들한테 좀 얘기를 듣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네가 알아서 그냥 개발하고 이거 좋아요 쓰세요 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프로그래머로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보편교육 관점에서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 장착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획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획자.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도 좀 배우고 나중에 이 아이가 한문학자가 될지 의사가 될지 법관이 될지 모르는데 그 자기 분야 필드로 갔을 때 자기 분야의 필드로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컴퓨팅 사고력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문제 해결에 쓰면 되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머만 구하면 돼요. 프로그래머한테 맡기는 거죠. 야, 야, 이렇게 만들어줘.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그 스킬들을 이제 공평하게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프로그램 잘 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토스하면 돼요, 그쪽으로. 설린 인터넷고,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로 토스하면 돼. 너는 가서 프로그래머 해라. 인공지능 개발해라. 우리가 애들한테 인공지능을 개발하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서 이 문제에 적용하는 그 정도까지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할로 코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실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카메라하고 마이크 있으신 선생님 중에 그 주변이 조용하신 선생님이 한 분 필요하거든요.